네, 앞서 보셨듯이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역시 핵심이죠. 결국 돈 문제란 얘기인데 하지만 아직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제약협회 이기용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기자 리포트에도 보니까 이제 국내 제약사들의 이제 주요 매출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을 만들거나 또는 해외에서 약을 수입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이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약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원래 서구에서 시작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사실은 후발 국가가 되는데 네. 후발 국가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네릭을 만들거나 그 약을 도입해서 판매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자금을 축적해서 R&D 투자하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네. 그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지금 어떠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글로벌로 나가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자금력을 갖춘 걸 열심히 R&D 투자에 더 예. 집중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넓혀가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R&D 지원 지원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조 원에 가까운 그런 R&D 지원 자금이 있는데 정부 자금이 이것을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것을 좀 더 많이 이쪽으로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 왜? 제약산업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고부가가치고 투자에 비해서 엄청난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글쎄요. 이미 한미 사건을 통해 그렇죠. 통해서 예.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이러한 그 준비된 역량하고 정부의 이 신약 개발 우리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 분야에 좀 더 특화해서 지원이 늘려나가고 네.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예, 예. 보험약가라고 하는 가격 제도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해서 자금을 축적해서 예. R&D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 보장이 되는 것. 글쎄요. 이것이 이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관 문제는 사실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 네, 제가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결국 이제 이쪽에 좀 돈이 좀 더 모이고 또 이제 제약사들이 좀 더 덩치도 커지고 해서 그렇죠. 결국 이제 신약 개발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요즘에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게 결국 M&A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뭐 M&A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맞습니다. 이제 M&A도 물론 자금이 필요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트렌드도 이미 M&A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이저라든지 이런 큰 다국적 기업들도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이제 M&A 쪽에 관심을 가지고 네. 규모는 작지만 M&A를 통해서 시너지를 이루려는 그렇죠.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은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것을 인수해서 한다든지 예. 또 한독약품이 태평양제약을 인수해서 합병한다든지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한미가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이런 벤처 컴퍼니의 대주주로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유한양행, 한독 같은 데서 제넥신이라고 하는 유망한 투자 벤처에다가 대주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렇죠. 역량을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게 또 시야를 넓히고 이 한순간에 좀 더 빨리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력을 올리는 또 방법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이제 약값 얘기를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약값은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기본적 그동안에는 보통 이제 매년 뭐 두세 차례씩 약값을 계속 내려오는 정책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펼쳐왔고 사실 건보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일 수도 있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수출할 때 우리나라 약값 자체가 아예 이제 처음부터 좀 낮은 가격에 갈 수밖에 없다 보니 기업들은 이제 좋은 일에서 뭐 별로 이제 실속은 없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약값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런데 현재의 그 보험 약가 전반에 기본적인 지금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산업의 어떤 가격이 산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업 발전, 산업 정책적인 차원의 배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험 재정을 더 안정하게 하느냐. 무게가 그쪽에 가 있다. 예, 보험 재정 안정 쪽에 무게가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깎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잘 통한다는 제도를 전부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겹겹이 여러 가지의 인하 약가인하 제도가 겹치기로 적용되고 예. 하기 때문에 산업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깎는 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네. 산업이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 축적이 가능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지나치게 중복적인 약가 인하 제도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 동일한 약가 인하 사유에 대해서 한 5가지의 제도가 중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규제가 좀 많군요.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약가 인하가 좀 심한 편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봐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그룹에 들어가는 거 속한다. 아닌가. 네. 근데 이번에 복지부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네. 신약 같은 경우는 좀 약 가격을 좀 우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네. 이거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뭔가 변화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바람직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가격 제도가 과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좀 획기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바라건대는 기존의 신약 가격 책정 기준을 확 깨는 기본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배려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기존의 신약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26개의 신약을 개발했는데 네. 약가 책정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약들의 가격, 예. 심지어 제네릭, 값싼 약약, 또 몇십 년 된 옛날 약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 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간 상회하도록 주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에도 어려움을 그러니까요. 겪고 또 그거를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글쎄 이런 말입니다. 현상이 있다. 네. 그래서 획기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거죠. 이 약값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약도 그렇긴 한데 현재 팔리는 약들에 대해서 실거래가 이 약가 제도 시행이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정부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건지 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이 산업의 형편을 이해를 해서 실거래가 제도 인하는 우리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불합리한 점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는 잘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 초에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예. 바라건대는 좀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산업의 진흥 이런 것을 배려하는 약가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죠. 네. 네. 우리 제약업계한테는 조금 아픈 얘기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베이트 얘기입니다. 이게 네. 결국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미약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획 시리즈도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회장님들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제약업계가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섰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또 그 체질 개선의 결국 관건은 이제 R&D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그런 어떤 관행들도 좀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체질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좀 완전히 벗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 산업은 고부가 가치의 그렇죠.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또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이 현재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는 우리도 열심히 산업이 열심히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의지를 좀 강하게 해서 이것을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글로벌 마켓을 우리가 1200조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 하나의 그 중앙 국가적 과제로 아젠다로 이걸 삼아가지고 신약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이 R&D 지원, 세제 지원,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가지고 쭉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기업은 그거에 맞춰서 예상하고 기대하는 만큼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테니까 열심히 R&D 투자하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윤리경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금년에 저희 1년간 최대 과제의 하나로서도 바로 R&D와 윤리경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해 나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고 그거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협회에서 정말 제명을 해 나가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척결해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한미약품에 일어났던 수출과 같은 결과는 상당히 뭔가 좀 큰 변화를,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한테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상당히 좀 획기적인 계기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업계에 계시니까 얼마나 더 흐뭇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했던 어떤 정보였던 그런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식도 그럴 거고 또 업계 스스로도 그럴 거고 뭔가 좀 하나의 계기가 돼서 뭔가 좀 바뀌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적들이 많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 맞습니다. 제약업계 이끌어나갈지 한 말씀 해주시죠. 한미가 보여줬듯이 우리가 이제는 잠재력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기업들의 노력,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수한 맨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을 잘한 것입니다. 네. 글로벌 신약 개발에서 1조 몇천억씩 들어가는 대규모의 것보다는 예. 우리의 역량에 맞는 또 대규모 국제 다국적 기업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부분의 틈새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네. 한미약품의 이번에 성공작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네. 종합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우리는 가격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R&D 자금을 열심히 네. 투입하고 선순환적으로 재투자해 나가고 또 양심적인 그런 윤리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나간다면 정부와 산업과 또 우수한 맨파워, 예. 학계, 연구계 이것이 힘을 합쳐서 그렇죠. 분명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된 제약 산업으로 갈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국가경제나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